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던 것에서 이어서 8단원에서 후반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어, 강의 노트에서 19쪽까지 공부를 했고요. 요번부터는 강의 노트 기준으로 20페이지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수업을 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 그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만약에 이제 남은 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학교에서 안내를 곧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학교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곧 다가올 중간고사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시험을 칠 수 있을지 학교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을 따라서 우리가 또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강의 노트 20페이지를 보시면 케이스 스터디의 제목으로 데드 웨이트 로스에 대한 논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에 보시면 이렇게 정부가 얼마만큼 커야 하나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정부가 크다 혹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 쉽게 말을 하면 정부가 얼마나 많은 일을 정부가 담당하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정부라고 하면 음,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이, 그리고 또 민간보다는 공공 부문에서 뭔가 더 시장이 해야 할 일을 더 많이 담당하는 것. 그래서 공무원도 굉장히 많이 뽑고, 그래서 시장의 일을 상당한 부분을 정부가 하는 것이 큰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작은 정부라고 하면, 정부의 사이즈를 말 그대로 최소화해서 민간에서 최대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시장에서 최대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반대로 작은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선은 작은 정보와 큰 정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았고, 그렇다면 다시 점으로 돌아와서 정부는 커야 하냐 작아야 하냐라는 논쟁은 바꿔 말하면 어, 텍스 를 정부가 시장에 부과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데드웨이트 로스가 얼마만큼 크냐, 작냐,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할 테고, 반대로 아니다, 텍스로 인한 데드웨이트 로스가 요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또 정부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의 텍스 부과, 세금 부과가 데드웨이트 로스를 크게 발생시킨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텍스 부과로 인해 발생시키는 데드웨이트 로스가 크니 정부가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부가 텍스를 부과해서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드 웨이트 로스가 상당히 작다라고 하면, 정부는 지금 이렇게 텍스를 부과해서 발생시키는 데드 웨이트 로스가 상당히 작으니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어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판단을 할 것이다. 라는 이렇게 각각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서 정부가 커야 되는지 혹은 작아야 되는지를 주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판단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정부가 지금 발생시키는 텍스의 데드웨이트 로스가 크냐 작냐가 만약에 객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정부가 커야 되냐 작아야 되냐를 그냥 딱 객관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텍스의 데드웨이트 로스가 얼마만큼 크냐 작냐가 지금 딱
쉽게 매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텍세이션의 데드웨이트 로스가 경제학자들의 사이에서도 크냐 작냐에 대해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대표적으로 레이버 텍스, 이거를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득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혹시 학교에서 근로학생 아니면 어떤 보통 장학금은 세금을 떼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데 뭔가 아르바이트와 같은 형식의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정말 수입이 적은 금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소득세를 떼고 들어오는 것을 혹시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무슨 대회 같은 데서 나가서 상 받으면 이게 장학금이면 세금을 안 떼고 들어오는데 또 뭐면 또 이게 세금을 떼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처럼 일을 해서 받는 월급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일부 경제학자들은 노동은 탄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니다, 노동은 비탄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면 이와 같은 노동에 대한 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를 걷어서 정부는 그렇게 거둔 세금을 가지고 뭐 의료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정부 공무원들 월급을 주기도 하고, 이제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울산에서 큰 화재가 났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소방관 분들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월급이 다 세금에서 충당이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과세 표준이라고 우리나라 말에서는 하는데 과표라고 줄여서 말을 하죠. 그래서 받는 월급이 많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세금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대로 이제 과표가 적용되는 분들의 경우,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에는 이제 마지널 텍스 레이트,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받는 가장 마지막 과표에 해당하는 소득은 최대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세금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세금이 소득세가 발생시키는 데드웨이트 로스가 과연 크냐 작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일부 경제학자는 노동 공급이 상당히 비탄력적이다, 거의 수직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 금수저가 아닌 이상 매달 월급을 받아야 이제 생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으나 사나 아침에 눈 뜨면 출근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은 노동이 꽤나 비탄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앞에 8.1과 8.2 앞부분에서 이제 8단원 앞부분에서 공부를 했겠지만 이렇게 노동이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면 그에서 발생하는 데드 웨이트 로스가 거의 이제 작겠죠. 이제 반대로 다른 경제학자들은 아니다, 레이버 서플라이는 상당히 탄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노동을 공급하는 근로자들이 뭔가 좀 생각을 하고서 뭔가 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그 근거로 이쪽 경제학자들은 근거로 든 게 뭐냐? 첫 번째 점, 많은 근로자들이 그 야간 근무, 오버타임을 할지 안 할지를 그냥 자기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나에게 더 수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라면 자발적으로라도 야근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6시 땡 하면 퇴근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어, 그 세컨드 어너, 그러니까 일부 가정의 경우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맞벌이를 하는데 요거는 절대
그 남녀의 어떤 차별 때문이 아니라 그냥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자가 주 어떤 가정의 수입원을 담당한다 하고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점에 나온 것처럼 일부 가정의 경우에는 와이프도 아내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있는, 그러니까 양육해야 되는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 어, 맞벌이를 나가야 되면 그 아이를 뭔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낮 시간 동안에. 그러면 그게 공짜로 되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 그 아이 돌봐주기 위해서 이제 이모님을 구해야 되겠죠. 돌봐줄 이제 이모님. 근데 또 이모님한테 요즘에는 그 최저임금도 오르고 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 이제 이모님 구하는데. 그 베이비시터 구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제, 세컨드 어너가 월급 받는 거 대비, 그렇게 월급 힘들게 벌어와서 베이비시터한테 거의 다 줘야 된다면, 이거 굳이 그냥 내가 회사 그만두고 일을 하겠지,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근로자들이 선택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교과서에서는 여성이 세컨드 언어라고 거의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남자분들이 그 육아휴직하고 쉬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세컨드 언어 교과서에서는 여성을 거의 가정에 깔고 이야기를 한 건데 실제 우리나라만 봐도 뭐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세컨드 언어가 꼭 여성이 되지는 않죠. 요즘에는. 그리고 세 번째 어, 두 번째 점에서는 아까 이제 세컨드 언어의 입장에서 살펴봤던 거고, 세 번째 입장에서는 the elderly, 나이가 조금 많은 고령층,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정년 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자기가 리타이어를 할지, 은퇴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조금 할 수 있다는 거죠. 몇 년밖에 안 남았어. 어차피 몇 년 안 남았는데, 내가 좀 더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번째 점처럼 이제 또 디엘더리한 계층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 근거고 마지막은 만약에 그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일리걸한 어떤 행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즉 이거를 지하 경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선 어떤 단원들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마약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정말 돈이 급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어떤 중간에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해주는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그런 거를 할 테고 굳이 이제 그런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노동 어떤 레이버 서플라이가 이렇게 일레스틱 할 거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쪽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노동이 일레스틱하다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에 의하면 데드웨인 로스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의견이 분분하고 결론이 나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냥 우선 결론이 난 것까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텍스가 증가할수록 이제 우리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소득세가 증가를 할수록 데드웨이트 로스가 증가를 한다. 그러면 소득세를 너무 많이 걷게 되면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아예 만약에 소득세가 떼는 게 막 한 80% 뗀다, 90% 뗀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그냥 저기 뭐냐 실직하게 되면 받는 뭐죠? 취업 실업급여 받고 말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걸로 인해서 아예 그냥 노동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큰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동에 대한 텍스라고 하면 초반에는 정부가 세율을 점점 늘리면 세금 수입이 정부 입장에서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세금을 너무 많이 때려버리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을 지나면 사람들이 아예
아예 그 일을 할 의욕을 상실한다. 그래서 아예 그 마켓 사이즈 자체가 쪼그라들어 버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세수가 오히려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8.3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A 피겨 6에서 A번부터 C번으로 갈수록 텍스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기 A번은 텍스가 스몰 작을 때, B번은 텍스가 중간 정도일 때, C번은 텍스가 굉장히 많이 정보가 때릴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A번의 경우보다 B번의 경우 데드웨인 로스가 더 크고 C번의 경우 또 B번보다 데드웨인 로스가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텍스가 점점 커질수록 데드웨이트 로스도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드웨이트 로스가 그 삼각형의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인투이티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텍스가 커질수록 데드웨이트 로스는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기울기가 작지만 점점점 갈수록 기울기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되죠. 그래서 데드웨이트 로스 커지는 거는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 2번 그래프가 요게 우리가 앞에서 그 봤던 거를 조금 그래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텍스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를 하면 정부 입장에서 텍스 레베뉴가 증가를 하더라. 그런데 그게 어느 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포인트를 초과를 하게 되면 아예 그 시장 규모가 시장 사이즈가 쪼그라들어 아예 거래가 발생을 하지 않아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 레베뉴는 어느 순간부터는 텍스 레이트를 올릴수록 오히려 텍스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처음에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는 요 그래프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라퍼라는 경제학자 이름을 따서 라퍼 커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 8.3 단원에서는 우리가 8.1, 8.2에서 배웠던 것을 정리를 하면 어느 포인트까지는 세율을 정부가 올리면 정부 세수가 증가하지만 너무 어떤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포인트를 초과하게 되면 오히려 근로의욕을 노동이라고 하면 그 근로의욕을 꺾게 되고 아니면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게 되면서 아예 거래 자체가 발생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 텍스 레베뉴도 감소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피겨 6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이제 여기 부분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8단원의 마지막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라퍼 커브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라퍼 커브는 1974년에 아서 라퍼라는 경제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라퍼 커브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와 같은 세율이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꺾게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주면 노동에 대해서 근로에 대해서 세금을 줄여주면 정부 세수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입장, 노동 공급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그냥 부수적으로만 아시면 되는데 이런 거를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영화를 이제 찍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화를 어느 정도 이상 찍고 나면 그게 세율이 너무 높아서 아예 그 영화 찍는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로널드 레이건이 이제 직접 체득을 한 게 세율이 너무 높으면 이게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세율을 낮추는 것을 공약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에 로널드 레이건이
그 미국 대통령 후보에 입후보하게 되었고 그 주요 당시 공약이 노동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 아니 뭐냐 그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에는 뭐가 깔려 있었냐면 세율을 줄여주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있고 이제 그러한 세금을 줄이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데드웨인 로스도 줄고 전체적인 경제 손실이 줄기 때문에 반대로 이코노믹 웰빙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지금 요 점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세율이 지금 요만큼인데 로널드 레이건이 딱 요렇게 세금을 줄이려고 해. 요 앞으로 당기려고 해. 그러면 이제 그만큼 정부의 세수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오히려 세율은 줄여줬는데 사람들이 일을 더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세수는 증가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라퍼 커브가 과연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고 정확하게 이거를 맞다 혹은 틀렸다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컨센서스도 그러니까 어떤 통일된 의견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력적인지 어떤지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도대체 세율을 높이는 것이 정부 세수를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세율을 줄이는 것이 정부 세수를 증가시키는지를 판단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결론으로 낼 수 있는 명확한 거 하나는 뭐냐면 세수가 정부의 세금 수입이 증가하는지 감소할지는 그와 같은 세금 변화가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만 이제 명확한 결론으로 우리가 낼 수 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라퍼 커브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우선 첫 번째, 미국에서 인컴택스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내셔널 인컴, 어떤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 요 리드 2라는 것은 리드 2 플러스 명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cause, 영어의 cause, 어떤 결과를 야기하다, 뭐 induce, 요런 거랑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장에 대해서 경제학자들 중에 대충 반은 불확실하겠다라고 했고 또 대충 반은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노동 공급이라는 게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이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학자들의 이런 판단이 이제 어느 쪽에 다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본 것은 5년 이내에 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 5년 이내에 정부의 토탈 텍스 레베뉴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입장에 대해서 이제 라퍼 커브가 1980년에 그 주장한 라퍼라는 경제학자의 라퍼 커브가 옳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세율을 줄인다고 세수가 증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인문사회, 그러니까 인간과 관련한 이런 학문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1980년으로 시간을 다시 돌려서 세금을 이제 로널드 레이건이 세율을 줄인 걸 한번 해봤다면 반대로 시간을 다시 돌려서 세율을 한번 확 늘려봤을 때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그래서 정부 조세가 수입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보면 이게 확실하게 나올 텐데 이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문사회와 관련한 학문들은 이공계열과 어떤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 분석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뭔가 시간을 돌려서 확인을 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8단원에서 후반부,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마 라퍼 커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